두 번째 도착한 역은 제바역입니다.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제바. 예, 제약바이오도 사실은 굉장히 관심은 있는데 뭔가 좀 오르려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잘 못 오르는. 예, 지난주엔가요, 뭐 셀트리온 또 뭐 노이즈도 좀 있고 그랬는데 오늘은 네네. 유한양이 폐암 신약 렉나자 국내 네. 1차 치료제로 승인받았다는 얘기가 지금 이슈가 됐는데요. 주가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이 얘기부터 좀 해석해 주실래요? 네, 일단은 뭐 유양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렉나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리포트로 좀 소개가 많이 되어 있었고 네. 사실상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치료제 승인을 받았고 이 이후에는 시장의 규모가 확대가 될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제 3세대 약물이죠. 렉나자나 티그리소 급여가 등재가 됐을 때 1차 치료제 시장 규모도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가격 인하에 따른 이제 시장의 이런 캐파들, 침투율들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확대가 되는데 이게 대략 12배까지도 좀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급여율에서 할인율을 조금 매겨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리포트에서는 한 20에서 40% 정도를 평균치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걸 50%로 평가를 하더라도 이 수익성 자체가 28년까지 약 5,400억 원이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할인율을 제공을 하더라도 시장 확대에 따른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따른 좀 주가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잘 못 가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제약바이오들이 좀 시세를 분출할 때는 임상 2상과 3상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고 이 기업들의 발표들이 사실상 연계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상 임상 실험들이 거의 다 중단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상 2상, A 이상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이 돼야지 기술 수출을 하든 마일스톤을 받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지금 뭐 전임상부터 임상 1상 단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대감들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아까 차트 보여주시던데요. 보면은 오늘은 음봉을 만들었고요. 금요일 날 이미 뭐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금요일 날 5%가 올랐습니다. 네, 누군가는 우리는 오늘 아침에 뉴스 봤는데 누가 산 거야? 누군가 다 알고 샀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사전에 리포트 네. 잡아드려. 다 잡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죠? 뭔가 불공정의 소지가 있으면 몰라도 대부분 네네네. 그래서 뉴스를 따라서 한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고요. 네. 셀트리온은 지난주에 그 뭐 보험 등재 이슈로 사실은 급락이 나왔는데 그날 그 애널리스트들이 뭐 큰 거 아니다고 해서 진화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막 그 확장되지는 않았었고요. 네네네. 셀트리온은 휴밀라의 그 바이오시밀러죠. 유플라이마 미국 출시 앞두고 기대감은 많은데 셀트리온 그룹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이제 중장기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뭐 지금부터 모아가시는 거는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운용 기간 자체는 좀 길게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3일에 미국에 출시가 됐죠. 뭐 특히나 휴미라 관련된 부분에서는 미국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오리지널 신약 대비했을 때 가격은 한 5% 정도 할인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워낙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뭐 관련된 매출에서는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저도 앞서 말씀해주신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생각과 좀 동일한 게 사실상 보험 등재에 따른 이 비율이 전체 시장의 한 7% 정도에 차지하는 비율이었는데 이게 주가를 10% 이상 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과하게 밀렸다라는 부분이고 또 관련된 이제 업텀에서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추가적인 충분히 등재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있고 또 기타 부분에서 등재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부분이 좀 너무 과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공보험 등재도 봐야 되거든요. 이게 비율 자체가 사보험과 거의 반반 정도로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공보험에 대한 부분들도 봐야 돼서 너무 일부분의 부분으로 좀 안 좋은 공매도가 워낙 또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좀 약간의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좀 강력하게 밀린 것이 아닌가라고 좀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이 바이오시밀러는 다 이제 마 형제들이죠. 램시마, 투룩시마, 네, 오늘도 하지마. 유플라이마. 그죠? 이것도 맞자로 끝나네. 네네네. 셀트리온도 기대감이 있고요.
글쎄,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는 뭐 워낙 그 치료제나 뭐 이런 키트였는데 요즘은 신약, 거기다가 그쵸.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런 거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렇다 할 큰 이슈는 없습니다.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조금 더 이렇게 주목을 받으려면 뭐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까요? 사실상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전염병 자체가 지나갔기 때문에 뭐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예. 개발을 하는 게 뭐 사실상 전임상부터 임상 상상까지 넘어가는데 거의 10년 정도가 걸리고 거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게다가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좀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M&A 이슈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특수한 그 기간을 지나면서 이 기업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거든요. 글로벌 제약사들도 M&A가 활발하더군요. 네, 그게 네. 지금 진행이 많이 되는 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였고 그러면 이제 그 수익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추가적인 모멘텀을 단기간에 크게 발생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M&A를 통해서 좀 기대가 되는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는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네. 그거를 이제 본인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M&A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런 이제 정확한 모멘텀들이 좀 터져 나올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네. 사실상 그게 조금 쉽지는 않아서 예. 그런 부분들에서의 좀 포인트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글로벌 기업도 보면은 화이자는 암 치료제 개발사 시젠이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우리 시젠 아니죠? 네네네. 시젠을 네. 인수했고, 예. 또 MSD는 이게 뭐 큰가요? 예. 네. 프로메타우스라는 데를 인수했고, 결국 이제 그렇게 M&A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새로 확보한다 이런 개념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조금 적자 기업이라든지 무너져가는 기업들을 M&A를 많이 했는데 네. 최근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그걸 이제 자기화를 시켜버리는 네. 부분으로의 좀 인기를 더 몰이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도 지난번에 뭐 하나 인수한다고 했던 것 같고요. 네네네. 네. 롯데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 있는 이런 CMO 업체를 사가지고죠. 롯데바이오로직스라고 네네. 비상장인데요. 롯데그룹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는 그러면 지금 눈여겨볼 만한 기업 알려주세요. 네, 셀트리온 그룹주를 할까 했는데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했습니다. 예. 사실상 주가의 위치 에너지도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국내 바이오 업체들 중에서 어쨌든 CDMO 관련된 기업들이 결과적으로는 뭐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뭐 이런 CDMO 관련된 부분에서 뭐 견조한 성장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는 사실상 주가가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가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수주 활동들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뭐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3천억, 7천억, 1,000억짜리 수주를 계속적으로 받아나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공장 매출이 본격적으로 24년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조금 확대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삼성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사보험 관련된 등재 여부가 좀 있었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이슈는 있었지만 이제 글로벌 이 PBM 업체들이 3개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전부 다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경과를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는 쌈바춤을 춰봅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줄여서 삼바까지 관심주로 주셨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과 오늘 예지트 2개역을 함께 이동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하셨는데요. 집에 들어가셔서 시원한 수박. 네. 수박이 없지만 사드릴 수는 없지만 드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